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시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클리니컬 스테이지 1A 넌스몰셀 런캔서를 진단받고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와 풀모너리 리섹션 익스텐트를 어떻게 정할지 좀 참고할 수 있는 디스크립티브 연구입니다. 그래서 GGO 오페시티,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를 위주로 한번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패턴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GGO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인시던스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전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PET-CT라던가 컨솔리데이션 투 튜머 레시오를 이용하여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예측하는 인자들로 사용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CT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브로바 리섹션을 서브 솔리드 노듈을 이제 측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고요. 라디올로지스트들이나 이제 풀모놀로지스트들이 CTR 밸류를 어떤 것을 이제 서브 솔리드를 규정할 때 어퍼 리밋으로 정할까 할 때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연구로 진행된 2017년도, 2019년도 제페니스 연구에서는 0.9를 어퍼 리밋 컷오프를 보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 연구함에 있어서 CTR 값 0.9 이하인 경우에는 서브 솔리드 노듈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TR 값과 SUV 맥스 그리고 패솔로지 림프노드 스테이터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환자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병원에서 클리니컬 스테이지 1A를 진단받고 로벡토미를 한 환자 2,140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환자분들 중에서 SUV 맥스와 CA 값이 없는 환자들, 그리고 프라이어 런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 그리고 시스테믹 메디아스티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지 않은 환자들은 다 제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1,205명이었고 이 환자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군으로 CTR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CTR 0.9 이하는 서브 솔리드 노듈이라고 규정하였고 565명이었습니다. 0.9 이상인 경우에는 솔리드 노듈이라고 했고 640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군에 대해서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패턴과 림프노드 메타시스 패턴이 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틱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브 솔리드 노듈을 먼저 보시면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었던 경우는 3.4%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클리니컬 T 스테이지에서 T1A의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시스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넌 로브 스페시픽 N2 메타시스가 없습니다. 솔리드 노듈의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16.1%에서 있었고 이 환자분들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T1A의 경우에는 N1 메타스타시스는 있지만 넌 로브 스페시픽 N2 메타스타시스는 클리니컬 T1C에서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N1 메타스타시스와 N2 메타스타시스의 리스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즈 레이시오를 보시면은 환자한테서 가장 유의미하게 시그니피컨트 리스크 팩터로 나온 거는 SUV 맥스 값과 토탈 튜머 사이즈였습니다. 컷오프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애널리시스를 멀티베리어블로 하였고 이때 보면은 1.0 SUV 맥스 1.0 이하, 토탈 튜머 사이즈 1.7cm 이하에서는 N1 메타스타시스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토탈 튜머 사이즈가 낮아서 0.7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세이프티 존이 어떻게 되는지 스캐터 플롯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로지스틱에서 토탈 튜머 사이즈와 SUV 맥스가 서브 솔리드 노듈에서 시그너피컨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영역이 이제 세이프티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같은 맥락에서 SUV 1.0 이하, 토탈 튜머 사이즈 1.7 이하가 플라스팅이 되지 않아서 세이프티 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N2 메타스타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낙에 N2 메타스타시스가 적었기 때문에 유니베리어블 애널리시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브 솔리드에서는 오컬트 N2 메타가 1.6%에서 있었고 이 환자분들에서 유일하게 시그니피컨트 했던 거는 SUV 맥스 값 1.0밖에 없습니다. 솔리드 컴포넌트는 1.2 이하에서는 오컬트 메타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솔리드 노듈을 보시면은 SUV 맥스, 토탈 튜머 사이즈가 시그니피컨트한 팩터였습니다. 컷오프 밸류를 보면은 오컬트 N2 메타스타시스는 SUV 1.7 이하, 튜머 사이즈 1.2cm 이하에서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로브 스페시픽 N2 메타스타시스는 서브 솔리드 노듈에서는 없고 솔리드 노듈에서는 좀 N수는 작지만 2명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클리니컬 T1C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캐러 플롯을 시행하였고 세이프티 존이 다음과 같이 앞에 파인딩과 코렐레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서브 솔리드 노듈과 솔리드 노듈은 각각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과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솔리드 노듈, 솔리드 노듈 모두 SUV 맥스가 1.0 이하에서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브 솔리드 노듈에서는 N1 메타스타시스의 시그니피컨트한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는 SUV 맥스, 토탈 튜머 사이즈이고, 이는 각각 1.0과 1.7이었습니다. 서브 솔리드 노듈에서는 우리가 N2 메타스타시스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솔리드 너듈의 경우에는 CT1A에서는 N1 메타스타시스가 있지만 N2는 없고, N2 메타스타시스는 CT1C에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저희가 클리니컬 스테이지 1A로 진단받고 풀머너리와 메디아스티널 림프노드 다이섹션 익스텐트를 정할 때 조금 조심스럽지만 튜머 사이즈가 1.7 이하이고 서브 솔리드 노듈이고 SUV 맥스가 1.0 이하라면은 넌 로브 스페시픽 N2 메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SUV 맥스 때문인데요. 네네. 그 패시티에서 측정한 SUV 맥스를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그 SUV 맥스 1.0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컷오프를 이 SUV 측정할 때 레퍼런스를 어디로 삼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SUV 맥스를 저희가 메인 튜머에서 측정한 건데 저희가 하진 않고 영상의학과 이제 해계학과에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튜머의 SUV 값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영상의학과 쌤한테 한번 여쭤보고 어떤 레퍼런스를 사용하시는지 확인해서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거는 임의로 측정한 것은 아니고 해계학과랑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지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SUV 맥스가 1.0이면은 사실 거의 페인트 업테이크, 업센트라고 말할 정도의 건데요.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SUV 맥스 업테이크가 있으면은 이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포멀하게 해야 된다는 결과로도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SUV 맥스가 업센트한 튜머는 사실 아데노카시노마의 특징이고, 그런 이제 하드 업테이크 없이도 림프노드 메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사이즈 크라이테리아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말씀하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제 다른 기관과 함께 전향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서브솔리드 노듈이라는 그룹 내에 퓨어 GGN 환자들도 속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파트 솔리드 노듈과 GGN 노듈들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슷한 그 질문인데 그 팟CT뿐만 아니라 CT도 하운스유니 필드를 그 각 기관마다 다 조금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T의 기종마다 좀 다르고요. 그러면 그 퓨어 GGN에서 그 컷오프 밸류를 그 분당 서울대병원 어떤 하운스 유니필드를 기준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컷오프 밸류를 이제 SUV 맥스 2.0 이상인 경우에 파지티브라고 지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CT에서요. 팟CT가 아니라 CT. CT에서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퓨어 하겠습니다. GGN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마이너스 300 하운스 유니필드 이상의 그 부분이 퓨어 GGN에서 6.85% 이상이면 인베이시브 아데노카시노마로 그 프레딕션 할 수 있는 게 한 95% 어큐레시로 된다는 연구들 최근 저희가 얻었는데요. 퓨어 GGN도 보면 인베이시브 아데노카시노마인 경우에 그 메타스타시스가 왕왕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UV 맥스뿐만 아니라 그 CT
있는 데이터도 좀 같이 애널라이시스 하면 더 좋은 페이퍼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 교수님. 예, 좋은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흉부외과 이호석입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원A에서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의 리스크 팩터를 찾고자 주로 이제 영상의학적인 PET-CT와 CTR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바이올로지컬한 메타스타틱 프로퍼티를 결정하는 그런 인자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간접적인 그런 인자들인데 혹시 지금 그 연구를 진행하는 그 병원에서 그 패솔로직한 리포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실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희가 요거는 사실 클리니컬 스테이지를 위주로만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결국 환자를 처음 만나서 수술을 계획하고 익스텐트를 정할 때 클리니컬 스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좀 단면적인 연구를 진행해 봤고요. 그 조언해 주신 대로 패솔로직 스테이지랑 아까 말씀해 주신 CT의 하우스필드 유닛이랑 같이 고려해서 코렐레이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시가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